안녕하세요. 인변의 교육분쟁 상담소 이미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학교 분쟁 사례 중에서 최근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교권 침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그림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교권이 무너지다 못해 붕괴 수준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사안들만 종종 접하시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현재 심각한가? 그냥 한두 학생의 일탈이 아닌가? 뉴스가 과장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교권 붕괴의 속도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입니다. 저희 사무실만 해도 매주 4-5건씩 교권 침해 상담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그 상담도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멀리 경상도, 제주도, 전라도에서부터 연락을 주십니다. 몇 가지 실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실제 사례이지만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내용의 변화를 주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수진 선생님은 수업 중 소란을 피우는 학생에게 조용히 좀 해라 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지적을 받은 학생이 갑자기 매우 상스러운 욕설, 삐가 들어가는 매우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어쩌라고 라고 소리를 내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듣고 있었지만 갑자기 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생의 보호자는 사과를 하기는커녕 우리 아이가 ADHD가 있어서 그렇다. 선생님이 그것도 이해 못하냐? 라고 말했습니다. 박서준 선생님은 교내에서 흡연을 하는 학생을 지적하다가 여학생으로부터 뺨을 맞았습니다. 박서준 선생님은 체육교사이고 체격도 좋고 건장하지만 괜히 여학생을 함부로 제압했다가는 오히려 아동학대로 몰릴 수 있어서 계속되는 폭행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선생님이 먼저 우리 학생을 과도하게 지도했기 때문에 아이가 충동 조절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싶지 않으면 없었던 일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장 선생님한테는 이번 일로 우리 아이를 징계하면 우리 아이가 자살할 수도 있다. 그때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라면서 역으로 화를 냈습니다. 어떠신가요? 마치 막장 드라마 속 소설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안타깝게도 제가 소개해드린 사례들은 성별이나 폭행 부위만을 다소 변경했을 뿐 실제 사례입니다. 위 사례 모두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은 분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함께 학교에 다녀야만 했습니다.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서라도 학생으로부터 뺨을 맞고도 그 학생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은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동이죠. 다른 학생들도 그 장면을 다 봤는데 어떻게 예전처럼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경우 또는 교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즉시 증거 수집을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모두 증거가 없이는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증거란 어떤 형태든 상관이 없습니다. 목격 학생의 진술서, 녹취, CCTV 등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가해 학생이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용서를 해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성은커녕 안하무인으로 나온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입니다. 교원지휘법에 따라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사고소입니다. 학생의 행동이 형법상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라면 학생을 고소 또는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은 앞선 절차로도 충분히 사과를 받지 못할 경우에 권해드리는데요. 실제 발생한 치료비에 대한 보상과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할 경우에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 참으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교사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단에서 버티기 힘들 지경의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선생님들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법령에 대해서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교권 침해와 관련된 질문 또는 사례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내용을 달아주시거나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내주신 사연을 검토해서 답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교권 침해가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발생한 법률 분쟁과 관련한 질문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독자분들의 사연을 직접 듣고 이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